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 제목을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이게 무슨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미국 교육이 완전히 망했다는데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가 세계 최고의 그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세계 선진국들 OECD 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PIS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살펴보죠. 피사라는 걸 아시죠? 대부분 피사는 OECD에서 실시하는 그 국가별 학력 평가 같은 비슷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건데, 최근에는 2018년에 있었던 결과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피사는 보통 OECD 네이션끼리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영어 혹은 자국어, 자기 나라 말이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이렇게 세 과목을 갖다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결과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2018년에 나왔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죠. 그러면 이걸 좀 올려서 이제 그 상위권 국가를 보면 한국도 보이고 하는데, 2018년 리절트, 피사 리절트의 이 순위는 그 리딩, 다시 말해서 그 국어의 랭킹으로 매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리딩 스코어가 높은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 앤 사이언스 옆에 따로 있죠. 그래서 1등은 뭐 부동의 차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차이나는 일부 지역에 아주 그 특목고 같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만 시험을 보라고 시킵니다. 전체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시험을 다 보는 나라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한 나라고, 그나마 싱가포르는 또 특수교육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을 안 치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보세요. 리딩도 1등, 매스도 1등, 사이언스도 1등. 아니, 서울 과고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데 뭐 1등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항상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통적인 1등은 언제나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항상 2등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순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뭐 10위권의 턱걸이, 과학은 아마 10위권 바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국어, 한국 국어죠. 국민들이 한국은 99.9%가 그 한글을 읽는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임에도 한글 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겨우 뭐 10위권 안에 들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래서 한국을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과 미국은 지금 여기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래서 미국은 리딩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505점. 그 다음에 매스는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죠. 한국이 지금 여기 결과에 보면 526점인데 반해서 미국은 478점. 미국은 중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 90개국 가운데 한 뭐 52, 뭐 55위 그 정도에 있는 나라고, 과학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보다는. 한국은 519점, 미국은 502점.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미국은 공부를 못해, 한국은 공부를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시험에서 특수교육과정 학생, 미국 학생들 중에 8명 중에 1명이 특수교육인데, 그러니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까지 다 같이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미국 학생들 가운데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자기네 나라에서 학교를 하루도 안 다녀본 애들이 뭐 고등학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또 굉장히 자기네 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애들이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 학력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미계 출신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 피사 결과만 놓고 사실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미국보다 떨어지는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나라들은 또 거꾸로 수학 실력은 미국보다 조금 높죠. 반면에 과학 실력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서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은 중위권에서 조금 아래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래 밑에권을 구성하는 나라들은 동유럽 국가들, 혹은 아랍 국가들, 혹은 남미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맨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꼴등은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필리핀이나 도미니칸 리퍼블릭 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 선진국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워낙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여기는 똑똑한 학생들도,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 애들이 다 멍청하냐? 아닙니다. 여기도 탑 애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이 의사를 보내는 나라가 필리핀이죠. 미국에 가장 많이 간호사를 보내는 나라도 필리핀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PISA.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하면 한국은 계속 랭킹이 떨어지고 있고 점수도 떨어지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현상 유지. 미국의 문제는 수학 실력이 좀 낮다. 그런 문제가 있죠. 수학 실력에 있어서 좀 능력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모티베이션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다음에 대학에 가야지 하는 마음도 없고, 또 대학을 가도 이과 과목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볼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 공교육이죠. 그걸 시키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 이런 데는 또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동유럽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캐나다, 핀란드 정도 되겠죠. 아일랜드, 그 다음에 한국, 폴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 순위로 지금 리딩 스코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여기 안 나오네. 일방적으로 미국이 공부를 못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 피사의 결과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게, 나라마다 그 시험을 보는 그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적이 왜곡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중산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그 성적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나 핀란드, 한국과 같은 그 나라들은 사실은 그 점수가 많이 높았다, 실제 점수보다 왜곡된 현상을 보였고, 반면에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중산층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사실 더 높아야 된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수학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 바뀐 게 없으니까요. 이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 스코어가 꼭 그 어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걸 보면 내가 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다, 우수한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2019년 그 노벨상 가운데 3대 상이죠. 과학 부분. 그래서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이 세 개를 보면 수상자가 총 9명인데 그 9명 중에
5명이 절반이 넘는 비율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바뀔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으로 세계 모든 그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미국은 뭐 교육비 투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게 조금 오래된 결과기는 한데 2009년 그 애들이 그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그 통계를 OECD 나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약 9만 5천 불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9만 2천 불, 그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이 교육비는 공적인 교육비와 사적인 교육비를 합친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중간 정도에서 약간 낮은 수준으로 한 5만 2천 불, 다시 말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꽤 많죠, 한국도.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여기까지의 교육비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이고 그 이후에 대학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한 그 교육비를 쓰는 나라가 될 겁니다. 교육비를 쓴다는 것은 교육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가장 우수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다. 항상 최고의 기술이나 최고의 수준의 그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그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준다 그래서 모두 다 최고 수준의 그 교육에 맞는 그런 그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들어간 돈에 비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서 한두 명 엘리트 아주 똑똑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목표가 그거죠. 보통 학생들은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 똑똑한 애들을 위한 교육 제도가 따로 또 갖춰져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 뭐 노벨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첫 번째 미국 교육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물론 몰려드는 데는 그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오겠죠. 몰려드는데 이게 이제 2017년 결과인데 보면은 미국의 그 가장 많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나라는 중국. 그래서 미국, 호주, 일본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인도,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세 번째로 많이 떠나는 나라가 독일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유럽 쪽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국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7등에 속해 있는 나라, 유학생을 많이 내보내는 나라, 미국은 주로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독일로 많이 보내는 나라에 속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베트남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가에서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액 그 장학금을 주니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들, 중국이나 인도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중국 유학생의 절반이 미국으로 오고 있고, 인도 유학생은 절반이 아니라 한 80% 정도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물론 뭐 돈이 많아서 그냥 자비로 오는 애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더 많은 숫자가 굉장히 똑똑한 애들. 예를 들면 인도 같으면 IIT에서 최고 인재들. 이런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목표는 뭐냐?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놀러 앉는 겁니다. 뭐 요새 트럼프가 중국 학생들이 과학이나 공학 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돌아가갖고 스파이 짓을 하는 숫자는 극히 일부고요. 중국 똑똑한 학생들이 공학 쪽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의력을 발휘하고 있죠.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더 이상 공학을 하지 않으니까요. 공학이나 과학은 안 하고
어려운 과목은 피하는 게 아주 경향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우수한 그 학생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국 교육이 우수해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이 그림은 사진은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교육과 돈을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을 안 하는 잡지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사진인데 어떤 사진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열성 학부모들이 4살짜리 아이를 기프티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보내기 위해서 시간당 $400를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는 보통 4살 때 영재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능력별 반편성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중학교 갈 때 특수중학교로 따로 뽑죠. 고등학교 갈 때 한국의 과거 외고하는 식으로 특수고등학교를 따로 뽑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그런 능력별 교육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평범한 아이들은 그냥 행복한 교육, 네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들이 아직도 인수분해 시작하고 있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 뭐 걔는 걔고 우리 애는 우리 애고 각자 잘하는 거 하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요인으로는 그 미국의 우수한 능력별 교육 시스템 전통이 있다, 이것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자니 킴, 우리 요새 미국에 사는 그 한국계 동포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지금 미국 그 우주인 훈련 프로그램에 뽑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걸로 리포트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계 최초의 우주인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는데, 앞에 첫 번째 사진에 보이시죠? 네이비실, 그 미군 특수부대죠. 네이비실에 입대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네이비실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위생병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고 또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 군대에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장교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물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 남은 기간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자기가 뒤늦게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하버드 의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을 간다는 게 미국 전체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인데, 이 학생은 그걸 이루게 된 게 그 군대를 간 계기가 돼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특별한 군대를 나왔으니까 하버드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무슨 좀 의무감도 있었겠죠. 본인도 우수했겠지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레지던트를 또 그 하버드 대학 부설 병원에서 하다가 나사에서 시행하는 우주인 선발 과정에 뽑혀가지고 지금 나사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서도 화학실험, 의학실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주 최적격자죠. 거기다가 육체적으로도 네이비실 출신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어떤 사람은 일찍
머리가 발달해서 일찍 공부를 잘하고 또 똑똑해지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니 킴, 미국식으로는 뭐 자니 킴 그리고 한국식으로는 주니 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머리가 끼고 자기 소질을 조금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도 프린스턴 대학도 예일 대학도 모두 그 학교들이 어덜트 스쿨 아무나 평생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합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뒤늦게 사람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기 적성을 찾아서 뭔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미국 교육의 우수한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애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어느 명문대학에, 미국의 명문대학에 올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가끔 1000명에 하나. 그렇지만 미국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메리 스칼라십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주는 거는 거의 없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세금 보고 똑바로 하고 자기 소득 속이지 않으면 사실 받기 힘든 게 정상적인 미국의 장학생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장학금을 누가 받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 비싼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스탠포드 다 사립대학들이죠. 등록금이 뭐 6만 불씩 하고 이런 대학들인데 지금 보면 인다우먼트 여기서 그 학교에서 그 걷어들이는 그 기부금 같은 거죠. 그런 양이 나오죠. 그래서 하버드, 예일, 텍사스, 프린스턴, 스탠포드, MIT, 텍사스 A&M, 노스웨스턴, 그다음에 유펜, 미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아이비리그가 세구나 이게 나오죠. 걷어들이는데 돈이 얼마냐면 이게 한 3년 전 얘기인데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37 빌리언, 뭐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요. 또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많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유일한 조건은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가난할 것.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공부는 잘하는데 뭐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같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의 소득이 연봉 12만 달러인가? 하여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6만 달러 이하에게는 생활비까지 전액 대줍니다. 입학만 해라. 왜? 입학 사정을 할 때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하지만 똑똑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인재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사람들이 이 학교들에게 막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학들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시의 제일 부자는 뉴욕시입니다. 당연히 시가 부자겠죠. 왜? 시에 있는 건물만 해도 뉴욕 그 땅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2등은 누구냐?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인근에 갖고 있는 빌딩 숫자만 400개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산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그 동창들이나 혹은 지역 사람들이 학교에 기부한 것. 그러니 부자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학교는 그것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우수한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세계 최강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5번째,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이것이 미국 교육의 최고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교육의 우수성의 근원은 어디냐? 그 첫 번째, 교육비의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우수한 외국 인재의 영입이 가능하다.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미국에 남고 싶어 한다.
세 번째, 능력별 교육 시스템의 진행을 통해서 그 우수한 자원들을 조기부터 발굴을 한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회 제공, 그 평생 교육 제도를 통해서 조금 늦게 소질을 발견한 사람, 늦게 자기가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 지원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다섯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미국 교육의 우수성의 근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